현재 시간 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특히 오후에 시세가 급변한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류민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100%의 적중률을 보여주셔서 계속 저희 제작진들이 류민수 부장님의 적중률을 아주 꼼꼼히 체크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을 또 맞춰주셨어요. 제가 하도 이제 빵빠레가 늦다라고 하니까 보여주기도 전에 먼저 빵빠레가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100%를 맞추기가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뭘 최근에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로 보고 종목을 좀 고르시나요? 일단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좀 부담스럽고 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저는 좀 부담스럽고 좀 홀가분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냥 해왔던 대로 일단 해볼 생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이 코너가 이제 다음 날에 어떤 변동성을 충분히 위아래 다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위아래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제가 다음에 출연할 때에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또 약간은 또 홀가분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도주냐, 그러니까 중심주냐 아니냐를 일단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또 개별주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일정 부분 실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가끔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이제 금액이 적다라고 낙담하거나 이제 이거를 이제 도외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투자 금액이 크거나 많거나의 어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액이 크면 네네. 여러 가지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주식은 또 아랫 방향으로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의 어떤 금액의 차이보다는 비중의 싸움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자신 있게 실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떤 추적 관찰도 해야 하고 교차 크로스 체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안 그러면 상당히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시장 변동성 때문에 매도하고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서 크게 버릴 어떤 계좌 수익을 좀 줄일 부분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익절이든 손절이든 과감하게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주식을 끌려다니지 않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시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이라면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대목 이 부분 조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고스톱이요. 당장 내일장 오르냐 내리냐를 맞추는 게 아니라 투자 의견을 드리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변동이 좀 크다라는 요즘의 특성상 적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승을 이용해서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지 혹은 하락할 걸 대비해서 매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적중률도 중요하지만 우리 맞습니다. 류민수 부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에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10가지 종목 한번 열어볼게요. 50주 신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 그리고 인기 검색에 올라와 있는 한국석유, 현대차 그리고 테크윙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죠. 이 한가공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하락할 때만 사더라도 지금 거의 90%가 넘는 적중률을 보여줄 만한 수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테마로 예. 전략회의가 나온다. 그리고 무언가 좀 정부에서의 발표만 있으면 바로 움직이는데 유민수 부장님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매력은 있죠. 매력은 있는데 매매 차원에서는 지금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는데 한국가스공사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21일 날 이제 그 개발 전략 회의 앞두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어차피 어찌 됐든 상장사 중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상장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축을 담당하는 것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투심이 몰리는 부분. 안 좋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임원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5일선 타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실적만 자체로 보면 나쁘진 않았어요. 1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그다음 PBR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와서도 0.5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단기간에 급등한 점. 그다음에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15조 지금 미수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가 대비 싸게 파는 부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산에 잡히는 부채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추 작업을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시화되면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단기간에 최근에 급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5일선이
어떻게 되면 강력한 매도에서 붕괴되지 않는 한 일단 5일선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일단은 매매 차원에서 일단은 스탑 의견을 드립니다. 매매 차원 매력적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접근까지 용이할까? 또 다가오는 이 동해 전략회의를 앞두고서 굳이 내가 여기서 들어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톱 의견을 정리로 드려볼게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7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사실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2차전지 주만 살아나준다면 코스닥도 쉽게 좀 올라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거든요. 도대체 2차전지 무엇이 이렇게 문제인 건지 바닥 나왔다면서요. 저는 뭐 부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네.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안 좋은 또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15만 원 하향 레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골자는 이런 거예요. EU하고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내연차 판매 금지 기간이 조금 늦어질 것이다. 네, 라는 연기된다. 얘기, 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책보다 지금 정책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캐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목저도 뭐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지금 27일부터인가요? 이제 미국 대선 토론회가 시작돼요. 4개월여간의 어떤 대선 대장정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전기차 정책 관련 얘기들 코멘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전기차 폐지에 대해서 공론화하게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변동성 계속 가져올 거 부분이 맞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건 맞고 저도 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뭐 일단 캐즘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 정책에 대한 변동성은 있겠지만 일단 그때부터는 주가의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일단은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버텼던 거는 전기차 캐즘 이 구간만 잘 버티면 된다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지금 정부가 여기서 다 손을 떼고 있는데 자꾸 좀 이 정책들이 늦춰지고 있는데 원론적인 문제는 여기 있어라는 게 대두되면서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하던 2차 전지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현 구간에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예, 일단 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저점 있는 18만 원인가요? 거기 한번 지지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간 한번 보시고 거기서도 조금 언더슈팅 나오더라도 그때는 어떤 공포에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최근에 신규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조금은 더 인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뭐 삼성 SDI가 내재하는 부분 이런 것도 조금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일단 한번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과거의 양극재 위주의 투자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극재가 계속 나빠질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양극재 위주의 플레이에서는 조금 벗어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요. 네. PNT는 혼자 투자주의예요. 네. 네.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저희 차트 보면요. 거의 이전 고점도 뚫어냈습니다. 지금 나홀로 2차 전지 안에서 예전의 전성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PNT인데 장비 쪽이잖아요. 예. 아까 양극재에 너무 몰두하지 말자, 몰입되어 있지 말자라고 했는데 PNT의 경우에는 그럼 충분히 대안처가 됩니까? 근데 제가 이거 베스트 종목으로 네. 목표가 한 8만 원 좀 넘으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데 그걸 좀 넘어서서 PNT가요. 예, 네. 지지난주인가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5일선 매매하시면 될 거예요.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주 잔고도 많고 그래서 장비가 먼저 발주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양극재는 지금 2028년 정도까지는 지금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일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PNT는 5일선에 대한 유효는 하지만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저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스톱이고요. PNT도 현재 가격에서 따라갈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롯데웰푸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시장 안에서 음식료주 핫한데 롯데웰푸드의 경우에는 폭염수혜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어때요? 아직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내수주나 방어주가 아니라 음식료주는 수출주고 추가 멀티플을 계속 부여하는 상황이고요.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그냥 소폭 약간 하락했지만 영업이익 100%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100% 신장을 했기 때문에 빙그레와 함께 지금 상당히 지금 성수기도 앞두고 있고 또 하나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도의 맞아요. 성장. 예, 그래서 그쪽에 어떤 검과 시장이라든지 빙과 시장에 대한 초코파이도 롯데제과도 만들지 않습니까? 롯데 웰푸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동률 90% 했는데 추가 생산, 추가 공장 했는데 90% 넘어서고 있고 그 다음에 빙가 쪽도 역시 8월부터 상당한 어떤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올 여름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저는 스톱으로 아니 왜 앞서 이야기하신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네. 매매 전략으로 이제 5일선 위에서는 눌림목 시 매수 관점 맞는데 오늘 지금 기술적 캔들이 내일은 약간 좀 조정, 눌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류미스 부장님 네. 계속 이제 100%를 하다 보니까 이 부담감 속에 차트도 봐야 되고 이슈도 봐야 되고 고민할 거리가 참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 제작진에게도 시간 좀 많이 달라고 했다고. 예. 맞습니다. 네, 롯데 아, 예. 웰푸드 그래서 좋게 보기는 하지만 당장 내일장은 쉬어갈 것 같아서 단기적인 의견으로만 스톱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 웰푸드는 스톱 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HB솔루션 볼게요. 이상하게 시세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인기 검색 오늘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주된 요인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회사가 이제 원래 네. 디스플레이, 그다음 반도체 쪽 같이 영위하는 장비 업체인데 전공적 쪽은 이제 측정 장비, 그다음에 홍보적 쪽은 검사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그 최초로 일단은 먼저 GM 인스펙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는 액정의 얼룩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국내 최초였고 또 하나는 ELB 장비 포함한 이제 후보용 장비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매출에서 이제 도포 기술입니다. 매출에서 거의 80% 이상 이쪽이 지금 주력이긴 합니다. 근데 모멘텀이라고 할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QD OLED 지금 집중적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OLED도 그렇지만 이쪽에 지금 공급 그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적에 지금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왜냐면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또 모멘텀은 이제 계측 장비에 대한 지금 장비 개발. 그러니까 반도체 초정밀 반도체 계측 장비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후자가. 오, HB솔루션은 그럼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장대 양봉은 충분하게 시세를 계속 이어날 가능성 높다. 단, 이것도 역시 내일 눌림목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스톱이지만 하루 치네요. 예, 하루 이틀. 예. 네, 알겠습니다. HB솔루션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당장 내일은 스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 52주 신고가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저는 개인적인 목표가가 궁금해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저도 잘 뭐 30만 원에 이제 뭐 쉬울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믹스 개선 잘하고 있고 이제 올해 현대차가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그 부분을 믹스 개선, 특히 하이브리드카로 상당히 사고를 잘했고 그 다음에 목표했던 환율 부분이 생각보다 고환율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시장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반차라고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자동차가 외국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있다. 일부 좀 하긴 하더라도 기관은 약간 순환매 쪽에 대한 그다음에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그래서 좀 낙폭과대 위주의 그쪽으로 베팅하고 있고 근데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외국인이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현대차가 30만 원 넘는 거는 일정 수순이다.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인도 상장 효과 여기서 이제 기업 가치가 한 17조 원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는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가져가야 된다. 여기서 하차하지 마십시오. 달리는 코끼리 인도 IPO 효과 현대차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가지 빠르게 고스톱 볼까요? 이 중에서는 고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에코프로비엠, Y랩, HB솔루션, 롯데푸드 스톱이고요. 나머지 4종목만 고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저 SK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요. 네. 현대차를 뛰어넘을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AI 생태계가 꽉 잡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지금 다 대부분 올라가 신고가 견인하는 건 다
AI 생태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글로벌 SK 하이닉스도 그거에 계속 부응할 것 같다. 그다음에 요번 올해 한 28만 원 정도 되면 200조가 넘어요. 근데 지금 PB 퍼가 지금 10배 내외거든요. 삼성전자 13배 쳐줍니다. 지금 근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150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거래. 근데 SK하이닉스, HBM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레거시 품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낸드도 올라가고 있고 삼박자가 다 맞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력 발표 나올 텐데 아마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올 겁니다. 그거 보고. 예. 아, 그럼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예. 목표가 어디입니까? 저는 일단 살짝 아래 27만 원. 27만 원. 네. 전 또 지금보다 아래라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 SK하이닉스까지 전해 드렸어요. 류민수 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